이슈되고 있는 보안에서의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망 보안,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AI, 이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 CES도 갔다 오고 우리 보안 쪽에 이제 RSAC 전시회도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RSAC 가서 느낀 게 이제 뭐 거기서도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세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보안은 더욱 보안답게 더 깊이 있는 보안으로 철저한 보안으로 이게 뭐 GT 영역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AI를 입혀서, 그러니까 AI를 통한 보안의 강화 이런 쪽 측면하고 또 AI 자체에 대한 보안을 넣는 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다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쪽 산업은 뭐 지금도 하고 있고 해서 조금씩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AI 쪽에서 저 되게 그 고민이 많이 되는데, AI 쪽을 보면 회사에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뭐 공모전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뭐 AI 기본법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발의되고 하면 이제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시행령들이 더 만들어지겠지만 그 개인정보, 뭐 윤두식 대표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개인정보를 이제 민감정보들 관리하는 이런 쪽이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실제로 우리가 외부 서비스에도 그런 정보들이 들고 나고 할 거고, 또 내부에 온프라미스를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레그로 뭐 데이터를 학습시키든 이렇게 그 튜닝을 하든 간에 개인정보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필터링이라든지 방안들을 뭐 웬만한 기업들이 내부에 구축하려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AI 기업이 태생적으로 아닌 기업들이 AI 역량을 이제 횡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잘 안 돼요. DNA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건 사실 제래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그게 뭔가 형태도 좀 달라지고 다른 어떤 그 공정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건데, 그렇게 보면 그 일종의 콜라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AI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그래서 저희 같이 뭐 어떤 AI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어를 하는 회사와 기존의 보안 쪽에 있던 회사가 현명하게 협력을 해서 이쪽에 그 총체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기업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이런 체계가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뭐 이게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정보 과제가 딱 나왔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주권 AI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주권 AI가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쉽게 생각하는 거를 누구나 동의하는 걸 그냥 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국방과 안보 분야는 주권 AI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거를 국방 안보에도 쓰다가 탈이 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그거 딱 끊어버리고, 가령 어느 날 그 미국이나 오픈 AI가 이거 딱 끊어버리고 국방 안보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쓰고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뭐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뒷단에는 보안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국책 과제 같은 게 그쪽에서는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쪽에 그러면은 컨소나 이런 걸 이루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궁합이면 거기 좋을까? 저는 일반적인 보안을 잘하는 회사, 그다음에 AI 보안에 특화된 회사,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궁합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서로 이제 이 교집합 부분을 잘 보고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키워드가 콜라보레이션이 되겠네요. 그건 되게 그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DNA 얘기하신 게 저는 되게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벤더들도, 해외 벤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하는 DN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소프트웨어를 잘하던 회사는 그쪽을 잘해요.
근데 이게 아까 AI하고 보안은 간극이 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이처가 달라요.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근데 이것도 간격이 큰데 심지어는 IT 내에서도 예를 들면 운영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하고 보안 만드는 회사가 이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인셋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산업으로 보면 이게 콜라보레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 관련된 리소스들을 다 맞게 뽑아서 이렇게 민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같은 벤더뿐만 아니라 고객 조직들도 보면 보안팀하고 운영팀이 따로 놉니다, 이게. 예.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뭐 사이버 공격이나 침해 대응의 어떤 저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딱 얘기를 해주셔서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매니지먼트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공이나 조직의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이게 이렇게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KPI 같은 것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퀵 윈에 대한 골도 설정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야 가능한 모델이고 실제로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그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안을 잘하는 회사와 또 그 AI를 잘하는 회사, 도메인 난리지를 잘 알고 있는 회사, 보통 우리가 정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가서 들어가는데 저희도 정부 사업들을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컨소시엄에 들어온 회사들이 연구 과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무조건 만들게 만드는 그런 R&D 사업도 있으면 그럼 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조금 이게 약간 사업의 연구 사업의 방향을 다른 그런 접근도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성과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그 팀의 성과하고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그런 탑 매니지먼트나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쪽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외부에서 개발을 했을 때 하는 코드를 만들 때부터 뭐 시큐어 바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부터 시큐리티를 고려해서 만드는 거에도 AI가 쓰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오퍼레이션 아까 운영 말씀하셨는데 운영단에서도 에이전트가 어떤 세만틱, 그러니까 의미 기반으로 뭐 이런 공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뭐 패치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코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AI가 적용이 되는데 주니어들은 어떻게 배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근데 주니어들은 예전에는 시니어가 일을 쪼개주면 그거 하고 검수 맡으면서 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식으로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리에 갔을 때 이제 또 이거 배우는데, 근데 이제 그게 GPT 나올 때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는 주니어들도 배우는 방법이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단위 쪼개진 거 얘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단위만 봤었을 텐데 지금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필요하면 GPT한테 물어보고 코드도 생성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하는 식으로 좀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식으로 배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 허브에서 AX 과제 사업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AX 과제 되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부에서도 하고 과제 뭐 몇 개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에 AI를 적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보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조나 저희 로봇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데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AI들은 이 솔루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도입해서 요 기능을 해볼까? 그러니까 도입의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AX를 생각했을 때는 AI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부터. 하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고 빨리 바뀌고 있는데 얘가 AI는 과거 데이터로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거 판단 못 할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AX를 설계할 때 내가 그러니까 기업 대표님들이 제안서를 요청할 때 그 문구를 하나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완전 무인으로 했을 때 가장 바틀렉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I 도입했다고 해도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틀렉이 아니라 여기는 자동화돼서 빨라지는데 여기서 바틀렉이 걸리면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업을 완전 자율화, 무인으로 했을 때 어느 프로세스에서 어느 업무에서 걸리는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부터 표시를 하는 게 거기를 어떤 평가의 주안점으로 좀 두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안 쪽에서도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뭐 보고하고 또 거기다 패치를 만들고 뭐 이게 사실은 사람을 거쳐야 될 거고 그거 파악하는 것부터 하여튼 그런 어떤 바틀렉을 좀 살펴보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니까 AI를 통해서 회사의 크리티컬 패스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뭔가를 차이점을 알 수 있겠다. AI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실패율이 80%가 넘죠. 85%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쁜 경험이 생기는 거죠. 해봤는데 이제 뭐 지금 AI는 또 다르거든요. 24년도 이후 AI는 또 다른데. 박기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는 AI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서로 바라보는 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믹스해서 그 제대로 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그 기술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긴 한데 또 뭐 그 친구는 나름대로의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튜닙과 같은 그런 그 회사에서 하는 전문 분야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이제 AI 보안을 만드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조금 그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 회사 간의 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같이 협업을 하는데 둘 다 돈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뭐 기존에 뭐 이렇게 R&D 가지고 컨소시엄 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R&D로 끝나니까. 그리고 그게 그 R&D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끼리 이런 시장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약간 국가에서 뭔가 좀 방향이 정해질 필요는 있어요. 문제를 누가 정해야냐면 국가나 수요자가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국가에서는 야, 이런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들어와 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 우리 부처는 전부 다 표준화돼서 어떤 그 AI와 아까 이제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물 흐르듯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여기에 보안까지. 이게 한 몸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스템 도입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맞는 회사들만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고 국가 과제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회사들 거기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가는 거예요. 발주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단계별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뭐 SKT나 그 뭐 S24 이런 사고들이 새로운 어떤 보안 위협들을 새로 그 AI 그 해커 집단에서 계속 연구해서 그 APT 공격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훨씬 빠르게 만들어낼 겁니다. 거기다 랜섬웨어까지 합쳐져가지고. 이거 해결하려면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제 연구를 해서 그 기업들이 이런 어떤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방어 시스템을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터지면 이제 할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국가에서 먼저 준비를 해줘야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다라고 누구나 다 예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많이 제안을 해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2, 3년 내에 SKT나 뭐 예스이사 같은 사고가 발생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최소 몇 배 이상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도비 플래시나 안드로이드나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런 플랫폼 공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AI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공격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빨리 이 공격들이 빨리 발전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주도하되 민간 전문가가 이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